도미노스 김PD입니다. 네, 오늘은 DJI 포켓2 메뉴 구성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DJI 포켓2 메뉴 화면을 보시면요. 아래 왼쪽 아래를 보시면 4K 30프레임이라는 지금 영상의 포맷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시면 바로 해상도와 FPS 그러니까 프레임 수를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4K, 2.7K, FHD 그리고 프레임 수를 24프레임, 25프레임, 30프레임, 48프레임, 50프레임, 60프레임 이렇게 마음대로 바로바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바로 해상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편리한, 그리고 오른쪽 버튼은 SD카드의 용량을 나타냅니다. 이 부분은 클릭하셔도 아무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왼쪽 상단 부위에 프로라는 문구가 보이실 텐데요. 이 부분은 프로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프로 모드로 바로 연결이 가능한 그런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는 지금 배터리 양과 배터리 옆쪽에 보이시는 이 조정 스틱의 모드가 표시가 됩니다. 줌인이냐 방향키냐, 네, 이걸 보시고 지금 방향키로 되어 있는지 줌인으로 되어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 아주 조그맣게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문자가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은 방향키였을 때는 아래 위로 이 조정 스틱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줌인 버튼이 됩니다. 만약에 이 윗부분이 줌인 버튼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방향키로 아래 위 버튼만 가능한 걸로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정 스틱이 방향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것이 줌인 버튼으로 꾹 눌러서 아래 위로 줌인 버튼이 되고요. 줌인 버튼 시에는 방향 버튼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스크롤 해주시면 4개의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화살표가 모여있는 이 아이콘은 누르시면 짐벌을 중앙 복귀시키는, 짐벌이 어디에 가 있든 중앙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 버튼은 다른 버튼으로도 대체가 가능한데요. 녹화 버튼 옆쪽 버튼을 2번 클릭하시면 중앙 복귀가 똑같이 마찬가지로 됩니다. 이렇게 짐벌을 움직이시고요. 녹화 버튼 우측에 있는 버튼을 2번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중앙 복귀가 가능해집니다. 자, 아래에서 위로 두 번째 아이콘 모양, 많이 보시는 아이콘이죠. 네, 바로 셀카 모드. 누르시면 셀카 모드로 전환이 되는 그런 버튼이 되겠습니다. 다시 누르시면 다시 복귀가 되고요. 자, 그리고 아래 왼쪽 아래 좌측 하단 좌측에 보이시는 이 마크는 짐벌의 속도를 조절하는 저속 팔로우, 고속 팔로우. 짐벌을 손으로 이렇게 포켓을 움직일 때 짐벌이 따라오는 속도를 얘기합니다. 짐벌이 조금 더 빨리 팔로우 하느냐, 늦게 팔로우 하느냐, 저속으로 천천히 따라오느냐 화면을, 짐벌이 보통 좌측으로 움직인다고 쳤을 때 좌측으로 짐벌이 늦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 속도가 더 빠르냐 느리냐 하는 부분이죠. 내가 움직이는 만큼 따라오느냐,
움직이는 것보다 천천히 따라오느냐를 설정하는 버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이렇게 꾹 하고 누르시면 설명이 나오는데요. DJI 포켓 움직임을 따라가는 짐벌의 감도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먼저 움직이는 내 팔의 속도를 짐벌이 따라오는 그런 속도를 조절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측 하단의 표시를 보면 짐벌 모양의 이 오즈모 포켓 모양의 그림이 아이콘이 있는데요. 눌러보시면 틸트 잠금, FPV, 짐벌 팔로우, 마찬가지로 이 짐벌의 모드 전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버튼은 위에 있는 이 조종 스틱 옆에 있는 모드 버튼에서 마찬가지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누르시면 FPV, 짐벌 팔로우, 틸트 잠김. 네, 똑같은 버튼이죠. 이 안에서 이 버튼으로 조작하실 수도 있고요. 밖에서 빠르게 이 모드 버튼으로 짐벌 모드를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버튼을 꾹 하고 누르시면 DJI 포켓 4개 고유 팔로우 모드 지원, 시작 눌러 사용 방법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 한번 눌러볼까요? 자, 짐벌 팔로우. 카메라 수평 유지, 거의 모든 촬영 시나리오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제가 마찬가지로 짐벌을 움직이면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설명을 따라서 사용 설명서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소강을 하실 수도 있고요. 확인하고 다시 꾹 누르시면 이렇게 지원이 똑같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에서 좌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크롤 해보시면 여기에 모든 포켓에서 지원하는 모드들이 등장을 합니다. 스토리 모드가 있고요. 파노라마 모드가 있고요. 사진 모드가 있고요. 동영상 모드가 있고요. HDR 동영상 모드가 있고요. 슬로우 모션이 있고요. 타임랩스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몇 가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의 모드가 지원이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토리 모드. 자, 오른쪽으로 더, 우에서 좌로 더 스크롤 해보면요. 위, 없음이라는 문구가 보이시고요. 위, 아래, 좌측, 우측, 줌인, 줌아웃,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리고 무작위. 이렇게 버튼들이, 아이콘들이, 내용들이 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스토리 모드는 자동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동으로 위로 팔로우를 해주고요. 아래로 팔로우를 해주고, 좌측으로, 우측으로, 그리고 줌인, 줌아웃을 자동으로 해주고요. 시계 방향, 짐벌이 좌우, 상하 좌우 말고 이렇게 돌아가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FPV 모드에서 볼 수 있죠. 그 모드를 진행해 주고요. 무작위를 누르시면 AI가 선택하는 무작위로 좌든 우든 시계 방향이든 자동으로 무작위로 선택이 되어진다. 뭐 이런 것도 재밌는 기능이 될 수 있겠죠. 자동 모드다. 스토리 모드는 자동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파노라마 모드입니다. 파노라마 모드도 우에서 좌로 더 클릭을 스크롤을 해 보시면요. 자, 파노라마 사진 찍으실 때 사용하는 거죠. 영상은 되지 않고요. 사진 모드에서 가능한 사진을 찍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노라마로 큰
긴 사진을, 더 넓은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파노라마 모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3 곱하기 3. 이것은 무슨 모드냐면 3 곱하기 3, 3장, 세로 가로, 가로 세로 3장씩 사진을 찍어서 9장의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하나로 만드는, 굉장히 커지겠죠, 사진 크기가. 그리고 굉장히 더 크고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더 큰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배경 사진을 크게 화질이 좋은 화질로 사진을 찍고 싶다 하실 때 쓰시면 좋겠죠. 그리고 180도 모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180도로 넓게 짐벌이 움직이면서 사진을 한 장 한 장 찍어서 연결하면 아주 넓은, 긴, 많은 배경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찍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옆에 있는 카운트다운은 말 그대로 찍히는 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초 후에, 4초 후에, 7초 후에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180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타임을 정해놓고 가셔서 넓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사진 파노라마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말 그대로 사진 모드입니다. 사진 모드에 들어가 보시면 일단 비율 16:9, 4:3 비율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나왔던 카운트다운, 몇 초 후에 찍을 것인지를 3초, 5초, 7초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 모드. 동영상 모드는 아까 메인 화면에서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4K, 2.7K, FHD, 그리고 프레임 수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HDR 모드. HDR 모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4K는 되지 않습니다. 1080 FHD와 2.7K 모드. 2.7K 모드에서도 30프레임까지만, FHD도 마찬가지로 30프레임까지만 가능합니다. HDR 모드는 좀 더 명암 구분이 분명해지는 그런 영상을 얻으실 수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밝은 곳은 더 밝게 표현하는 인공지능, 자동으로 색감을 조절해주는 더 선명한 영상을 얻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쉬운 것은 4K에서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만 FHD 30프레임까지, 2.7K 30프레임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슬로우 모션입니다. 슬로우 모션, 이 기능 사실 저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기능은 2.7K, 4K는 되지 않습니다. FHD만 가능하고요. 속도는 4배속, 8배속이 가능합니다. 훨씬 더 8배속으로 하면 훨씬 더 느린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랩스 모드입니다. 타임랩스 모드를 들어가 보시면 이 모드는 세 가지 모드로 더 나뉘어집니다. 들어가 보시면 우에서 좌로 더 들어가 보시면 더 나뉘어지고요. 타임랩스가 있고요. 모션 타임랩스가 있고요. 하이퍼랩스가 있습니다. 타임랩스는 말 그대로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어서 그 시간 내에 그 사진들을 연결해서 시간 움직이는, 그런 빠르게 움직이는 화면을 얻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이들 아시죠? 모션 타임랩스는 포켓2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짐벌이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짐벌을 통해서 사진을 한 장 한 장 찍음으로써 타임랩스가 움직이는 동영상, 움직이는 타임랩스를 만들어주는, 보다 좀 더 실감 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주는 포켓2에만 가능한 그런 타임랩스 기능이 되겠습니다. 훨씬 더 생동감 있는 영상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랩스. 하이퍼랩스는 짐벌을 들고 움직이는 가운데
위에 있는 모션 타임랩스는 멈춰져 있는 가운데 짐벌의 움직임으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움직임의 타임랩스를 찍는 그런 기능이고요. 하이퍼랩스는 내가 직접 짐벌을 들고 움직이는 내에서 타임랩스를 찍는 그런 타임랩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맨 위의 타임랩스는 고정된 상태에서 짐벌도 움직이지 않은 채 찍는 타임랩스고요. 모션 타임랩스는 고정된 가운데 짐벌만 움직이면서 찍는 그런 타임랩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하이퍼랩스는 움직이는 가운데 짐벌도 움직일 수 있고 포켓2도 움직일 수 있고 둘 다 움직이는 가운데 찍는 타임랩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타임랩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스크롤 하시면요. 자, 인터벌. 이거는 찍히는 시간을 말하죠. 4초 후에 찍힌다는 거고요. 총 60초, 1분 후에 찍히는 것까지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총 찍히는 길이를 얘기하겠죠. 이 길이는 무한대, 배터리가 닿을 때까지 찍는 모드가 있고요. 5분, 그리고 10분, 20분, 30분, 1시간, 총 5시간까지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임랩스의 두 번째, 모션 타임랩스 좌로 스크롤 해보시면요. 말 그대로 움직이는, 짐벌만 움직이는, 고정된 상태에서 짐벌만 움직이는 모드니까 좌에서 우로 움직일 것이냐, 우에서 좌로. 그리고 모션 맞춤 설정. 이것은 화면을 클릭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연결하면 훨씬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움직임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두 군데만 지정해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여러 군데 더 많은 움직임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하이퍼랩스 보겠습니다. 아까 모션 타임랩스에서 좌우 이 선택을 끝나면 똑같이 인터벌과 길이 똑같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이퍼랩스 보겠습니다. 하이퍼랩스 스크롤 하시면요. 하이퍼랩스는 해상도, 짐벌도 내가 움직이고 포켓도 내가 들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상도와 찍히는 속도, 한 장 한 장 찍히는 속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조절하시면 움직이면서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움직이는 멋진 타임랩스를 여러분들께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모드를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좌에서 우로 드래그 하시면 촬영하신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플레이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찍으신 화면을 우로 더 드래그해서 지우거나 하트 표시로 즐겨찾기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우시려면 다시 하트 표시를 없애시면 되고요. 이 하트 표시로 필요한 영상을 체크해 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지통 버튼을 누르셔서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 아이콘 표시를 누르시면 찍으신 화면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표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한꺼번에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하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보기가 편리하게 바뀌는 리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두 개를 다 선택해서 누르시면 한꺼번에 다 지워지겠죠. 그리고 표식을 누르시면 한꺼번에 다 표시가 되고요. 자, 이곳에서 이 미리 보기 버튼에서 나가시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나가기 버튼 누르시면 네, 이렇게 원래 화면으로 나가집니다. 다시 좌로 들어가시면 기존의 메인 메뉴 바탕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누르시면 여러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보입니다. 가장 먼저 맨 앞에 있는 설정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콘은 조종 스틱, 방향키의 설정을 위한 그런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나와 있는 모양의 그림의 아이콘은 말 그대로 방향을 조절하는 그런 버튼이 되겠고요. 한 번 더 눌러보시면 플러스 모양의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모양은 플러스, 여러분들도 뭐 아실 수 있겠지만 줌인, 이 방향키가 줌인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는 방향키 그대로의 본연의 설정이고요. 누르시면 플러스 돋보기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는 줌인이 되는, 아래 위로 방향키를 움직였을 때 줌과 인이 되는 그런 설정 버튼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조절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설정 모드에서 첫 번째 나오는 아이콘으로 버튼으로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메뉴 버튼에서도 바꾸실 수가 있지만 화면으로 나가셔서 이 모드 버튼을 두 번 클릭함으로써 빠르게 또 변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톱니 모양의 설정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눌러보시면 여러가지 설정들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체 화면 아이콘부터 보겠습니다. 설정 킬 수도 있고요, 끌 수도 있는데요. 전체 화면을 껐을 때 아래 위 렛터박스가 나와 있는 약간 영화적인 조금 더 넓은 화면을 볼 수 있는 느낌의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지고요. 전체 화면을 켜면 오히려 양쪽이 잘린, 렛터박스는 사라지고 양쪽이 잘려서 조금 더 확대된 그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체 화면, 전체가 가득 찬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용적으로 쓰는 오히려 넓은 화면이 전체 화면 같은데 포켓2에서는 전체 화면이 전체를 가득 채운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전체 화면을 끄셨을 때는 렛터박스가 생기지만 조금 더 넓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 장치, 이것은 저희가 쓰는 SD카드의 용량을 표시하고요. 그리고 이 SD카드를 포맷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셀피 켜짐, 그리고 누르시면 셀피 꺼짐, 셀피를 껐다 켰다 하실 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셀피를 촬영하실 때 사용하시면 화면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겠죠. 짐벌이 계속 자신을 설정한 물체나 인물을 계속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셀피 모드 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모드를 켰을 경우 자동으로 인물이 포착이 되면서 그 인물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우측 하단에 액세서리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다른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뉴를 보실 때 다시 그 전 메뉴로 돌아가시고 싶으시다면 녹화 버튼 우측에 있는 모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 칸 한 칸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멀티 핸들. 멀티 핸들 다 아시죠? 무선 마이크를 연결하기 위한, 그리고 포켓2와 스마트폰을 연결하기 위한 그런 멀티 핸들이 있습니다. 이 핸들을 표시하는 그런 버튼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멀티 핸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됐을 시에는 여기가 비활성화되는 그림이 나오겠죠. 조정 스틱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이 방향키가 어느 쪽으로 좀 쏠리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중심을 다시 원점, 0점을 다시 잡아주는 그런 캘리브레이션 기능이 되겠습니다. 눌러보시면 조정 스틱 캘리브레이션을 할까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항상 사용하기 전에 한 번씩 사용해 주시면 정확한 스틱이 0점 조절이 되면서 중앙을 잡으면서 좀 더 편리한,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게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캘리브레이션을 조정하는 그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조정 스틱 속도 조절 버튼이 나옵니다. 자,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요, 아까 저희가 봤던 이 조정 스틱을 줌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방향키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줌인의 속도 1에서 10까지 속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느리게 해서 사용하는 편인데요. 자신의 속도에 맞게 한 번씩 조절해 보시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은 짐벌의 그 방향,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그 짐벌의 방향 속도를 조절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기호에 맞게 조절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마지막 케이스 모드 표시. 자, 이거는 방수 케이스를 사용할 때 쓰는 버튼인데요. 방수 케이스를 사용할 때 이 버튼을 켜시고 반드시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방수 포켓 바깥에서 조절하는 버튼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으로 나가 보시면 액세서리 페이지의 다음 페이지를 왼쪽으로 스크롤 해 보시면 또 그 뒤에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도 마찬가지로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클릭을 해 보시면 이 캘리브레이션은 짐벌 전체의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0점 조절, 중앙을 잡아주는 그런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옵션은 스마일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는데요. 글래머 효과를 켜고 끌 수 있는 옵션입니다. 글래머 효과는 요즘 포켓 1에서는 없었던 포켓 2만이 가지고 있는 새로 생긴 옵션이 되겠습니다. 글래머 옵션은 1080p 30프레임 이하 해상도에서만 효과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네, 2.7K나 4K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글래머 효과는 포샵, 뷰티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이로그를 하실 때 사용하시면 편리하겠죠. 그 다음 옵션은 퀄리티, 배터리 절약 버전과 고해상도 화질 버전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배터리 절약 옵션으로 하시면 배터리가 절약되고요. 비트레이트가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영상이 되겠고요. 고화질은 아무래도 비트레이트 수가 많은 큰 고화질의 영상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프로를 켜고 끌 수 있는 프로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켓2를 수동으로
좀 더 많은 값들을 조절하실 수 있는 프로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 모드를 켰을 때 메인 화면으로 가보시면 노란색 프로라는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훨씬 더 세부적인 값들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 다음 옵션을 보시면 마이크 모양의 옵션이 보이시는데요. 이 옵션은 멀티핸드를 연결하시는 마이크와 연결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멀티핸들이 장착되어 있을 때만 이 옵션은 나타나고요. 멀티핸들이 없을 경우에는 이 옵션 아이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르시면 연결이 됩니다. 프로 옵션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나온 옵션들은 다 살펴봤습니다. 프로 옵션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프로 옵션을 키면 이렇게 노랗게 메인 화면에 뜨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프로 옵션 안에 자세하게 값들을 조절할 수 있는 페이지들이 뜹니다. 자, 맨 왼쪽 노출, 말 그대로 노출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ISO 값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값들이 있고요. 오토 값도 존재합니다. 오토로 하실 수도 있고, M을 누르시면 매뉴얼로 수동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시면 위에 노출값은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ISO를 오토로 바꾸시면 반대로 이번에는 셔터 스피드가 아니라 노출값을 조절해서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는 그런 옵션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낮에는 400, 200, 4K 30프레임으로 주로 찍기 때문에 60분의 1 수동으로 할 때는 그렇게 값을 맞춥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화이트 밸런스.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M을 눌러서 수동으로 바꾸시면 온도 값으로 자동으로 화면에 맞게 색 온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5600 정도로 5000에서 5600으로 많이 찍고요. 밤에는 3000에서 4000 값으로 야간에는 찍으시면 좋습니다. 오토로 해놓으시면 편리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컬러입니다. 컬러는 보통이라는 컬러가 있고요. 그리고 눌러보시면 DC Like라는 컬러가 있습니다. DC Like는 DJI에서 만든 로우 버전의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카메라에는 로우라고 나오죠. 컬러 그레이딩, 그러니까 나중에 후반 작업에 컬러를 조절하실 분들은 이 DC Like로 촬영을 하시면 이 DC Like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더 보통 컬러보다 많기 때문에 컬러 그레이딩을 하기에 용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단일 자동 초점과 연속 자동 초점이 있습니다. 단일 자동 초점은 사진 찍으실 때 따로따로 초점을 맞추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통 영상을 찍으실 때는 연속 자동 초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왼쪽에 보시면 스테레오 채널과 모노, 음성이죠. 소리를 스테레오로 녹음할 것이냐, 모노로 녹음할 것이냐 선택하시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음량의 세기를, 소리의 크기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자동으로 두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바람소리를 줄여주는, 커팅하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켜짐으로 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게 포켓2에서 새로 생긴 메뉴인데요. 오디오를 전방의 스피커로 녹음을 할 것인가, 전후방 다 녹음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360도 전체 녹음을 할 것인가 선택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오즈모 포켓에 비해
스피커, 마이크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가능해진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방향에서 본인이 녹음을 하실 건가에 따라서 메뉴를 선택해서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JI 포켓 2 메뉴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초보 매뉴얼이라는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거,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컨텐츠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또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임마누엘.